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권지웅 민주당 청년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에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차기 대통령을 뽑기 위한 국민들의 선택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둘째 날에도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30%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대선이 왜 그런 말 했잖아요.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전투표 열기가 뜨거운 이유부터 먼저 저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권지웅 위원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제일 큰 변수는 저는 코로나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다. 그러니까 본 투표에 너무 집중되게 되면 혹은 아니면 그때쯤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자가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긴 하나 그 시간을 못 맞출 수도 있으니까 사전투표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전투표가 되게 익숙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투표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자기가 사는 지역에 가야만 하지만 사전투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익숙해졌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양측 다 결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측도 그렇고 민주당 측도 그렇고 그래서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네. 코로나 익숙함과 편안함 그리고 양측 결집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임 대변인은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어제 사전 투표를 하러 가서 줄이 굉장히 긴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아무래도 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어떤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지금 확산세가 굉장히 크게 퍼지고 있는 와중에도 국민분들께서 이렇게 투표장으로 나오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저희는 우리 삶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이미 방역에 대한 원칙 없는 기준을 적용해왔다는 것을 현재 지금 방역 패스 폐지 및 대선을 앞두고 급작스러운 방역 기준 완화가 그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전부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부의 그때 동안 지금 굉장히 하루하루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그간 기준 없는 방역을 해왔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수준이 왔기 때문에 네. 이런 지점에 분노한 현재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분노한 민심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투표율이 늘어날수록 현재 많은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 상황 및 그동안의 민주당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이러한 코로나 확산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방역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투표를 해야겠다. 이런 민심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을 경우에 어느 진영에 유리하다 이런 전통적인 공식이 요즘에는 깨졌다고는 하지만 예. 그래도 굳이 꼽는다면 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인 사전 투표율이 어느 진영에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저희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준석 대표도 방송에 출연해서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도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제3지대에 대한 열망을 가지셨던 분들에 대한 실망감도 저희가 이해를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국민들이 얼마나 컸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준석 대표도 언급했듯이 단일화 이후에 유의미한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는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희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고 그리고 또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어떤 정치 참여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또 권 위원장께서는 다른 의견 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어느 한 측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임승훈 대변인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좀 말씀을 더 보태보자면 되려 이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하는 게 아주 급박하고 준비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면서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많이 배신감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번에 꼭 투표하러 간다. 네. 라고 되려 인증글을 올려주시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역별로 보면 대구 광역시 기준으로 봤을 때 대구가 사전투표율이 제일 낮고 광주가 제일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역 구도가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예. 지역에 따라 지금 지지율이 다르기 때문에 광주의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 광주의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하는 건 아무래도 민주당의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투표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경북 울진에서 저희가 뉴스로도 확인을 꾸준히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거센 바람을 타고 삼척과
영월 쪽으로까지 번지면서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도 현장으로 달려가서 주민들을 챙겼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오늘 새벽에 현장으로 갔다고 하죠? 네, 어제까지 이제 서울 쪽에서 일정을 마치고 예. 자정에 출발을 하셔서 3시 반쯤에 이제 도착하신 다음에 4시경부터 그 피난소에 있는 이재민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비공식 일정으로 가셨었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관계자들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건의 사항도 좀 전하고 이것들이 꼭 반영되길 바란다는 당부까지 이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어제 밤에 이재민 그 어떤 현장에 방문을 좀 예. 했죠? 예. 윤석열 후보도 이제 어제 공식적으로 잡혀있던 유세 일정이 끝나자마자 현장으로 이동해서 이제 피해를 보신 주민분들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이런 피해 현장에 직접 달려가서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서로 또 공격하고 비판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이 현장에 가서 신속한 진화, 피해 복구에 대한 약속을 하셨으니 대선 이후에도 이 현장이 굉장히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복구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와 상관없이 어떤 후보가 되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대선 후보 모두가 힘을 쏟고 또 이 문제가 사실 보수와 진보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약속한 대로 이 피해 복구에 대한 힘을 쏟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들의 오늘 행보도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오늘 경기도 하남시를 시작으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유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전국을 다 도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도권에 경기도 지사를 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수도권에 청년들이 또 많이 계시기도 하잖아요. 네.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는 2030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특히 2030의 여성들의 지지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추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경기와 서울에 조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네. 네. 그 안방으로 불릴 수 있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최대 격전지이기도 하고 승부를 걸겠다 이런 거라고 그렇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충청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수도권 지역으로 이렇게 훑어 올라오는 유세를 좀 벌일 예정인데 진행하고 있는데 이천 유세에서 예. 단일화 후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언제부터 지원할까 궁금했었는데 이천 유세에서는 단일화 발표 후에 처음으로 안철수 대표가 지원에 나선다고 하던데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와 같이 경선을 했던 원희룡 후보, 당시 후보,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가 다 같이 이준석 대표까지 해서 원팀 유세를 하면서 상당히 큰 주목을 받았던 점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약속했던 것이 경선 과정에서 있어서는 정책 경쟁 등 다양한 논박이 있었지만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된다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서 예. 안철수 후보가 이런 정권 교체 가도에 합류했다는 것은 안철수 후보의 개인적인 비전, 정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단일화가 되지 않아서 정권 교체에 실패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민주당 정권 5년을 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생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의 소견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같이 유세를 한다는 것은 또 그 현장에 얼마나 많은 지지자분들이 또 모이는 장면들이 그렇게 포착이 된다면 예. 단일화에 대한 열망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얼마나 큰지를 증명해주는 한 장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난 단일화에 이은 이제 첫 합동 유세가 벌어지게 되면 네. 어떻게 좀 알아보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처음에 사실은 그 새벽에 단일화 소식을 듣고는 좀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님의 지지율이 적지 않았고 그 지지율이 그대로 이동한다고 하면 사실은 아주 위협적이기 때문이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이틀이 지난 지금 사실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일화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 지지율을 소유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 지향에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었던 건데 예. 안철수 후보의 어떤 상징은 다당제를 만들어내는 혹은 아니면 제3지대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게 안철수 후보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물론 이제 설명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는 단일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본인이 스스로 자기 신의 입으로 윤석열 후보를 찍으면 1년 뒤에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것이다라고 할 만큼 아주 극렬하게 그것을 반대하고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없음을 계속 설파했던 사람입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징을 완전히 내팽개 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국민의 당 내에서도 되게 많은 분들이 반발하고 계시고 심지어 민주당에 와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이게 단일화가 아니라 전 국민의 손가락을 자르게 하는 단지화다. 이렇게 단일화를 연일 깎아내리고 있고 또 기획된 협박 정치의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까지 제기를 했네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기획된 협박이라고까지 민주당 내에서 말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 단일화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보기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참 자신의 소신이 있었지만 그것을 굽히고라도 꼭 펼치고 싶은 사회의 비전이 있었나 보다라고 이해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게 그려지지 않고 되려 지금 어떤 잡음이 있냐면 이준석 대표와 계속 합당 이후에 어떻게 그 당의 권한을 나눠 먹을 것인가, 네. 6월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에 어떤 정도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단일화 과정에 이준석 대표가 소위 패싱되었다는 의혹과 함께 이 의혹이 붙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까지 포함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지점에서 이게 안철수 후보가 말했던 그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자, 임 대변인은 어떻게 좀 이에 대해서 좀 보고 계신지. 그러니까 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패싱당했다라는 것은 이제 민주당의 좀 희망 사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TV 토론이 시작될 즈음에 국민의당 측에서 이제 심경 변화가 있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예. 그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나서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모두 긴박하게 돌아갔던 것이 사실이고요. 대화 과정은 당연히 이준석 대표와 공유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장제원 의원 측을 소통 채널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당대표를 패싱당했다 이런 것은 민주당의 좀 헛된 희망인 것 같고요. 또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어요. 권 대변인께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뭐 단지화다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쓰고 예. 기획된 협박이라는 주장이라는 걸 쓴 거 보면 상당히 민주당이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권 대변인께서도 단일화 자체에 대한 어떤 감동이 없다, 비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를 안 했나요? 이재명 후보도 분명히 김동연 후보와의 단일화를 했고 네. 저는 김동연 후보와의 단일화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감동과 비전을 제시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가치 연대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후보는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후보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거절당한 바가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했을 때 이재명 후보와 조원진 후보가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탄핵 문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품는 것이다라고 일부 민주당 관계자는 설명하던데 예. 그렇다면 국민의힘부터 제일 먼저 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미 김동연 후보와의 어떤 가치 없는 단일화를 진행해 놓고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가치 연대가 아니라 우리공화당과의 어떤 연대 시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가치 연대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공약적인 측면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같은 결을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가치가 없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조금 적반하장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묻자면 아까 이제 권 위원장께서 얘기하셨던 안철수 예. 대표의 어떤 시그니처 철학, 그러니까 이념 이런 것들을 좀 단일화로 인해서 잃었다.
맛을 잃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얘기를 하실까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합의문을 발표하는 그 내용에 집중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네. 만약에 안철수 후보의 어떤 가치와 비전이 담길 수 없는 그런 단일화였다면 그런 단일화에 대해서 국민의당 분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번 대선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조금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본인이 품고 있는 어떤 제3지대에 대한 철학 그리고 자신의 정책적 철학을 윤석열 정부 안에서 그렇게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을 분명히 도모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합의문을 보면 윤석열 후보도 이후에 당선 이후에 정부를 꾸림에 있어서 국민의당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가져왔던 그런 정책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또 인사들을 폭넓게 기용할 것을 밝혔고요. 또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공약적인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같은 결을 유지하고 있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단일화를 한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공약들, 좋은 정책들을 윤석열 정부가 실현하고 윤석열 정부가 또 현실에서 보여드리는 것이 안철수 후보의 비전이 완주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선거라고 봅니다. 네. 부분? 앞서 권 위원장 하실 말씀 조금 있을까요? 더 이야기 드리면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단일화를 어떻게든 아름답게 포장하고 싶으시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단일화는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한 달여간 정치개혁을 위한 행보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정치개혁을 말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재명 후보가 정치개혁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의총까지 열어서 8가지 아주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당론으로 법안까지 이제 의결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김동연 후보가 좋다, 그런 정치 개혁이라고 하면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것과 네. 반면에 TV 토론에서 보다시피 윤석열 후보는 끝까지 예를 들면 위성정당을 만든 것이 아주 정당했다라고 말하면서 다당제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랑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새벽에 단일화를 한 거예요. 이게 일단 하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저건 왜 저렇게 단일화를 했을까 계속 물음표가 찍히는 거고 또 하나 더는 이준석 대표가 왜 패싱됐을까 하는 의혹이 남느냐 하면요. 원래 이제 후보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에서 협력할 수도 있는 그게 단일화인데 이번에 단일화 발표를 하면서 말미에 합당하겠다고 했어요. 예. 굳이 그렇게까지 협의할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합당하겠다고 한 이후에 계속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사실 단일화 이틀 전만 해도 이미 단일화는 일단락된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됐고 이후에도 계속 안철수 후보와 그 의견이 다른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함께 하고 있었다면 그 합당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조정되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시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 대변인 뭐 예, 반론 주실 말씀을 수 있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데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어떤 생각이 바뀐 것 자체가 TV 토론을 전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단일화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예. 안철수 후보가 혹시나 마음이 바뀔 경우를 대비해서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겠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당대표가 패싱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이제 바람인 것 같고요. 또 김동연 후보의 단일화가 정치개혁을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정당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예. 문제는 그 정치개혁을 대선 일주일 전에 말을 했다는 것이 문제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다당제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불쾌했을 것이라고 느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민주당의 태도는 일단 우리가 집권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나면 일부 내각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상정 후보, 정의당과 국민의당의 의견을 반영해줄게라는 태도였거든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그래서 정의당 내지는 소수 정당들에게 그때 어떤 총선 때에 반성을 한다는 의미로 다당제를 보장해주고 싶었으면 다음 총선 때 약속을 하면 됩니다. 다음 총선 때 일부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배출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준다면 다당제를 굉장히 확실하게 빠르게 보장해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대표가 뭐 정치개혁을 이제 한 달 전에도 발표 한번 하신 걸로 알아요. 거기서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하면서 전폭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때 약속했던 정치개혁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치 개혁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정당 내 개혁은 토론 배틀도 그렇고 PPAT를 비롯한 공직자 자격 시험도 전부 다 정치 개혁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80석의 거대 정당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5년 내내 하고 있지 않다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우리는 정치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무리 국민들의 눈속임을 하려고 해도 국민들은 이미 5년 동안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독단적인 입법 처리를 해왔는지 목격했기 때문에 별 소용이 네. 없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합당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이제 단일화 이후에 합당까지 추진하겠다 이렇게 양 후보가 밝힌 상황인데 합당 과정에서 좀 지분 다툼, 또 화학적 결합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물론 국민의당, 국민의힘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일부 잡음이 빚어질 수 있다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이 건전한 당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5년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던 것은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를 비롯한 내부에서 골마가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판하는 당내 의원들이라든지 자정적인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치의 충돌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선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고 반대 의견도 있었고 또 후보가 이를 수용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잡음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당연히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현재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를 차지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 같은 경우에는 네. 양당의 어떤 단일화나 합당 과정을 조금 깎아내리고 싶은 분들의 분석인 것 같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의 임기라는 것은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내 인사들, 안철수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당 인사들이 저희 당 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향후 지방선거라든지 총선 내지는 당협위원장 등등의 인사권에 있어서 저희가 절대로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고 국민의당 지지자분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던 그 가치와 어떤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자, 네. 상대당으로서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어떤 부분을? 당을 합당한다고 했을 때 이 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있을 것이다. 말한 대로 대선에 이제 연합하는 거였으면 굳이 합당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데 누군가 합당이 아주 절실했겠죠. 근데 아마도 합당이 절실했던 건 국민의힘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국민의당에서 아주 합당을 강하게 요구했고 그걸 윤석열 후보가 받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왜 합당을 하고자 했을까라고 하면 두 가지인데 내각이 구성됐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지분을 얻고자 함이 있을 테고 그리고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권한이 아주 핵심적일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의 어떤 영린을 건드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조율되지 않은 채로 일단은 합당까지 약속한 상태로 일단 대선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하셨던 부분 중에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예를 들면 대선 과정이라고 하는 거 아주 정치적 역동성이 높은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약속을 하는 건 저는 아주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변모하는 거, 그러니까 그 전에만 해도 대선을 치르기 전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당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경선 후보가 되면서 이 당을 바꿔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자체를 모두 진정성이 없다라고 저는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전투표를 하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썼다고 예. 공식 논평을 냈어요. 민주란 말이 민주당에게 우호적이지 않냐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를 두고도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 모든 것을 다 깎아내리려고 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어쨌든 윤안 단일화는 이루어지게 됐고 그렇다면 안철수 전 후보 이제 대표가 갖고 있었던 그 지지율 이게 이제 어떻게 행보를 하겠느냐 이거에 대한 여러 분석들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권지웅 위원장께서 보시는 그 지지율의 어떤 행보 어디로 갈 것인지 이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저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처음에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동하면 어떡하나. 어떡하나. 근데 이제 한 두 가지 요인으로 그것이 좀 생각보다 그렇게 이동한다기보다 되려 이재명 후보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단일화가 한 일주일 전에 단일화되기 한 일주일 전에 그 안 후보께서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강력하게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은 일부
이미 윤석열 후보에게 이미 이동한 상태였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미 거기에 반영돼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게 하나 반영이 된 있고요. 거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번에 단일화되는 과정이 소위 이제 감동이나 명분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여러 조사가 있는데 예. 그 이제 되려 이재명 후보 측에 한 36%가 지지를 하고 윤석열 후보 측에 26% 정도가 지지를 하겠다고 한 여론조사도 있고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네. 혼전하는 걸 보면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할 거라고 예상되었던 단일화가 되려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히려 안 후보의 지지율이 민주당으로 흡수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임 대변인 네. 보실 때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을 제시하겠습니까? 뭐 저도 처음에 개인적으로는 단일화를 했을 때 과연 전부 흡수할 수 있을까, 우리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벌려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긴장을 했는데 예. 네. 과정을 지켜보니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 잘한 단일화구나라는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반응을 본다면 단지화다 내지는 어떤 협박이 있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마치 협박에 의해서 윤석열 후보를 어쩔 수 없이 지지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비난하고 있어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이처럼 자신들의 어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보냈던 그런 순수한 의도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지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저희 내부적으로 파악하는 바로는 이준석 대표도 오늘 언급했듯이 예. 지금의 여론조사 추세가 구체적인 수치는 굉장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수치는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그 차이가 점점 벌려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일화 이후에도 이런 추세는 유지될 것이고 내부적인 파악으로는 상당히 어떤 단일화 이후에도 유의미한 격차 벌어짐이 있음이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굉장히 효과가 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명분이 없다라고 했지만 가장 큰 명분은 정권 교체입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전부 다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는 못 찍겠다. 민주당 정권이 5년이 연장되는 것은 못 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안철수 후보 내지는 윤석열 후보를 택해왔던 것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만약에 어떤 실망감에 의해서 제3지대가 없어졌으니 투표를 포기하겠다라는 분들은 계실 수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 지금 권 대변인께서는 뭐 어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에게 옮겨와 주길 바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오히려 지금 이낙연 후보를 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나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셨던 분들이 예.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저희 당 그리고 저희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의 어떤 분열된 표심이 저희 후보에게 오히려 더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권지웅 민주당 청년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그리고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